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너무 답답해요. 아들만 잘 되면 돼.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 어머니, 또 그 말씀이세요? 그래, 또 그 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더 있니?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정분의 눈이 떠졌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이불을 걷어내는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잠옷 위에 덧입은 남편의 낡은 가디건은 소매가 다 늘어나 있었지만 정부는 이것을 벗을 생각이 없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 가디건은 그녀의 새벽을 지키는 유일한 온기였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다. 좁은 복도를 지나며 정부는 습관처럼 벽에 액자를 쓰다듬었다. 도윤의 대학 졸업사진이었다. 학사모를 쓴 아들의 얼굴은 자랑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 옆에는 결혼식 사진, 그리고 며느리 미경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정분의 미소는 지금보다 훨씬 환했다. 부엌 선반에는 조미료통들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다. 소금, 설탕, 간장, 된장, 고춧가루, 모두 정분이 손으로 라벨을 붙인 것들이었다. 글씨는 삐뚤빠뚤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손질해둔 무와 배추, 그리고 멸치가 보였다. 정부는 앞치마를 두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새벽 공기,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이 고요함이 그녀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리고 칼을 들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톡, 톡, 톡. 이 소리는 정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리듬이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정부는 이렇게 새벽마다 칼을 들었다. 문은 얇고 고르게 썰려나갔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만으로도 정부는 두께를 가늠할 수 있었다. 50년이 넘게 칼을 쥔 손이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멸치를 넣었다. 육수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 정부는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로 신문 배달부의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져 갔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겠지. 누군가의 남편이겠지.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냄비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물을 넣고 된장을 풀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명상과 같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다만 냄비를 지키고 불을 조절하고 간을 맞추면 되는 시간. 정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조금 싱거웠다. 소금을 한 꼬집 더 넣고 저었다. 다시 맛을 봤다. 이제 됐다. 이 맛이면 된다. 밥을 퍼고 반찬을 담는 동안 시계는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부는 상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다. 작은 1인용 밥상이었다. 혼자 먹기에도 크다 싶을 만큼 수수한 상이었지만 정부는 이것을 정성껏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도시락 반찬으로 쌀 것도 한쪽에 따로 담아두었다. 밥을 먹는 동안 정분의 머릿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스쳐갔다. 시장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매일 같은 일이었지만 정부는 이 반복을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반복이 그녀를 지탱하는 뼈대였다. 무언가 바뀌는 것,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더 두려웠다. 6시가 되자 정부는 옷을 갈아입었다. 낡은 청바지에 남색 티셔츠, 그 위에 얇은 점퍼를 걸쳤다. 거울을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매일 같은 모습이었다.
머리는 짧게 자른 지 오래였고 화장은 한 적이 없었다. 정부는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럴 이유를 찾지 못했다. 누가 보겠는가?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집을 나서며 정부는 문을 2번 확인했다. 잠겼다. 늘 하던 대로. 골목길을 걸으며 정부는 이웃집 대문들을 스쳐 지나갔다. 모두 닫혀 있었다.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정부만이 이 시간에 깨어 걸어가고 있었다. 발소리만이 고요한 골목에 울렸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15분이었다. 버스를 타면 더 빨랐지만 정부는 걷는 것을 선호했다. 걷는 동안 몸이 깨어났다. 생각이 정리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버스비를 아낄 수 있었다. 1,000원, 2,000원이 모여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모여 10만 원이 됐다. 정부는 이렇게 모은 돈을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도윤에게 필요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 바닥을 쓸고 있는 상인들, 새벽 배송을 나온 트럭들. 정부는 자신의 가게 앞에 섰다. 서신의 반찬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지만 정부는 이것을 자랑스러워했다.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증거였으니까.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벽에 걸린 시계의 째각거림. 정부는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 팔아야 할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어제 만든 것들이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콩자반, 오이 무침. 모두 정분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진열대를 닫고 반찬을 꺼내 정리하고 가격표를 확인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다.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 할머니였다. 정분이 벌써 왔네. 일찍도 왔어.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뭐 필요하세요? 할머니는 멸치볶음 한 팩을 집어들었다. 정부는 웃으며 봉투에 담아주었다. 작은 거래였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 하루가 됐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됐다. 한 달이 모여 1년이 됐다. 정분의 삶은 그렇게 쌓여갔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오갔다. 모두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정부는 그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필요한 반찬을 챙겨주고 돈을 받았다.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묵묵한 정성이 담겨 있었다. 손님이 없을 때면 정부는 의자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다. 수입과 지출을 빼곡하게 적어나갔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남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적자는 아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부는 아침에 싸온 도시락을 꺼냈다. 간단한 식사였다. 밥, 김치, 계란말이. 이것을 먹으며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분도 그중 한 명일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다. 정부는 그 시간을 이용해 내일 팔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볶고 무치고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정분의 머릿속이 비워졌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해가 기울 무렵 정부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은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진열대를 닫고 바닥을 쓸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 중요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셔터를 내리며 정부는 한숨을 내쉬었다. 긴 하루였다. 매일이 긴 하루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부는 슈퍼에 들러 우유 한 팩을 샀다.
저녁으로 먹을 빵도 하나 샀다. 요리를 하기엔 너무 지쳐 있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텅 빈 집의 정막이 정분을 맞이했다. 불을 켜도 그 정막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분은 소파에 앉아 빵을 뜯었다.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도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였던가? 일주일 전? 아니, 열흘 전이었나? 정부는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12일 전이었다. 그때도 정분이 먼저 전화했었다. 도윤은 바쁘다고 했다.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전화하지 않기로 했다. 아들이 바쁜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정부는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균열이 가 있는 천장이었다. 언제부터 저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부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4시에 일어나야 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정분의 삶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몰랐다. 이 고요하고 반복적인 일상이 곧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조용하게. 핸드폰이 울렸다. 정부는 김치를 담그는 중이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도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정분의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다. 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온 것은 오랜만이었다. 여보세요, 도윤아. 어머니, 지금 괜찮으세요? 통화 가능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조심스러운 기운이 느껴졌다. 정부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럼 괜찮지. 무슨 일이니? 저기, 어머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부는 손을 씻으며 대답했다. 그래, 갈게.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분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것.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정부는 김치를 담그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주말이 되었다. 정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다. 도윤이 좋아하는 갈비찜, 미역국, 잡채, 그리고 각종 밑반찬들. 큰 보냉 가방 2개에 빼곡히 담았다. 무겁긴 했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았다. 아들에게 가는 길이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한 번 더 타고 나서야 도윤의 아파트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신도시의 새 아파트였다. 정분이 사는 낡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정부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흘끗 보았다. 초라해 보였다. 옷매무새를 고쳐 입었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해 보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미경이 문을 열었다.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정분을 맞이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이거 좀 받아라. 미경은 보냉 가방을 받아들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고. 도윤이 좋아하는 것들이야. 냉장고에 넣어둬. 거실에 들어서자 도윤이 소파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앉으세요. 정부는 소파에 앉았다. 아파트는 깨끗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먼지 하나 없었다. 넓은 거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정분의 집과는 너무 달랐다. 이것이 아들이 살아가는 세계였다.
정분이 평생 일해서 만들어주고 싶었던 세계였다. 미경이 차를 내왔다. 따뜻한 유자차였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다. 정부는 기다렸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기를. 도윤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닫았다. 그 모습을 보며 정분의 불안은 커져갔다. 마침내 도윤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모시게 됐어요. 말해보렴. 도윤은 미경을 바라봤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격려하는 눈빛이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말을 이었다. 사업이 잠깐 어려워졌어요. 투자받기로 했던 거니 무산됐고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정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얼마나 어려운데? 많이 어려워요. 이대로 가면 회사를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정부는 잠시 침묵했다.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래서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말을 잇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미경이 대신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 혹시 담보로 잡으실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요. 자금을 좀 융통해서 이 고비만 넘기면 바로 정리할게요. 정분의 손이 완전히 멈췄다. 집. 그녀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살았고 도윤을 키웠고 남편을 떠나보낸 그 집. 작고 낡았지만 정분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그 집. 집을 일시적이에요,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꼭 다시 찾아드릴게요. 정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창백했다. 수척해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부는 알 수 있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얼마나 절박한지를, 이 부탁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를. 시간을 좀 다오.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정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차는 식어버렸고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미경이 저녁을 준비한다며 자리를 떴고 도윤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석양이 아파트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정분이 가져온 갈비찜과 반찬들이 상에 올랐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도윤은 밥을 입에 넣고는 씹지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미경은 억지로라도 밥을 먹으려 애쓰는 것 같았다. 정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식사를 마치고 정부는 일어섰다. 나 이만 가봐야겠다. 어머니,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집에 가는 게 낫겠다. 도윤이 정분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신발을 신으며 정부는 아들을 바라봤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다. 괜찮다고, 어떻게든 될 거라고, 어머니가 있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다른 말이었다. 생각해 볼게.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긴. 내가 무슨 죄가 있니? 정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고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정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늙어 보였다. 많이 늙어 보였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부는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문득 시골에서 보던 별들이 떠올랐다. 어렸을 적 마당에 누워 새던 그 수많은 별들. 지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정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생각이 많았다.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정부는 집을 잃게 될 것이었다. 갈 곳이 없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내가 키운 아들이다. 그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집이 뭐가 중요한가? 아들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침대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의 균열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부는 결심했다. 도와주기로, 아들을 도와주기로. 그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정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음 날 정부는 도윤에게 전화했다. 도윤아, 어머니가 도와줄게.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무슨, 내가 잘 되는 게 보답이다. 전화를 끊고 정부는 집안을 둘러봤다. 이 집이 이제 더 이상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될 것이었다. 벽에 걸린 시계, 낡은 소파, 부엌의 식탁, 모든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정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계속 오후 400일 들어왔다. 차가운 바람이었다. 며칠 뒤 정부는 도윤과 함께 은행에 갔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정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하나였다. 이 집이 이제 담보로 잡혔다는 것.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잃게 된다는 것. 은행을 나서며 도윤이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꼭 갚을게요. 그래, 믿는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정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걸어갈 뿐이었다. 이미 발을 내디뎠으니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정부는 장롱 깊숙이 감춰두었던 돈봉투를 꺼냈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분에게는 소중한 돈이었다. 비상금이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한 돈이었다. 정부는 그 돈을 세어보았다. 200만 원 정도 되었다. 이것만은 남겨두기로 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 안전장치로. 서류를 검토하는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조로웠다. 정부는 그 앞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었다. 담보 설정, 채무관계, 상환 조건, 낯선 단어들이 공기를 채웠다. 정부는 그저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곳만 확인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가리키는 곳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다. 서정분. 세 글자가 삐뚤빠뚤하게 적혔다. 글씨가 예전 같지 않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부는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아버린 기분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웃었다. 업무적인 미소였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휘청거리는 정분을 도윤이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정부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세상이 너무 밝았다.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길 위를 오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차들, 건물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지만 정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도윤이 차로 안내했다. 정부는 조수석에 앉았다.
안전벨트를 매는 손이 떨렸다. 도윤은 그것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다니까. 빨리 가자. 차는 출발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다. 정부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집을 담보로 잡았다. 그 말의 무게가 이제야 느껴지기 시작했다. 무거웠다. 너무 무거웠다. 어머니, 점심 드시고 가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집에 가고 싶구나. 그래도 됐다니까.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그저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다. 정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눈을 다시 떴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다. 집 앞에 도착했다. 도윤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다. 정부는 천천히 내렸다. 익숙한 골목길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풍경이 예전 같지 않았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아니, 달라진 것은 풍경이 아니라 정분 자신이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가 내일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도윤의 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정부는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 냄새, 오래된 집의 냄새. 정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소파, 식탁, 텔레비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분의 가슴 속에는 뭔가 변한 것이 있었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힘이 쭉 빠졌다. 정부는 천장을 바라봤다. 균열이 여전히 그대로였다. 언제 생긴 건지도 모를 그 균열. 정부는 문득 생각했다. 저 균열처럼 자신의 삶에도 균열이 생긴 것은 아닐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균열. 핸드폰이 울렸다. 미경이었다. 정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 미경이에요.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응, 들어왔어.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 아들 일인데 당연한 거지. 저희 꼭 보답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사시는 것도. 정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같이 살자는 말. 며칠 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제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집이 담보로 잡힌 지금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정부는 갈 곳이 없을 것이었다.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화를 끊고 정부는 집안을 둘러봤다. 30년을 살았던 이 집. 벽마다 추억이 배어 있었다. 저 구석에서 도윤이 처음 걸음마를 뗐고, 저 부엌에서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었고, 저 창가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것,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알고 있었다. 현실은 냉정하다는 것을, 감정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만약 정말로 아들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정부는 이 집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렇다면 미리 나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다. 적어도 아들 곁에 있다면 외롭지는 않을 테니까. 저녁을 먹지 않았다. 식욕이 없었다. 물만 한 잔 마시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집, 아들, 미래, 불안. 모든 것이 뒤섞여 정분을 짓눌렀다. 한밤중 정부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악몽을 꾼 것 같았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정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괜찮아, 괜찮아. 정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불안이 밀려왔다. 통제할 수 없는 불안이었다. 정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쏟아진 물 위에 차가운 물이 옷을 적셨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한참을 새벽이 되어서야 정부는 다시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눈이 퀭했다. 얼굴은 창백했다. 정부는 고개를 돌렸다. 보고 싶지 않았다. 이런 자신을 보고 싶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정부는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새벽에 일어나고 시장에 나가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똑같았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은 달랐다. 무언가 어긋나 있었다. 균형이 깨진 느낌이었다. 손님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정부는 여전히 웃으며 반찬을 팔았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그 웃음은 사라졌다. 정부는 진열대에 기대어 멍하니 서 있곤 했다. 생각에 잠겨서, 불안에 잠겨서. 일주일 후 미경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집에 오시는 거요. 정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래, 가야겠구나. 정말요? 언제 오실래요? 곧. 준비하고 갈게. 전화를 끊고 정부는 집안을 둘러봤다. 짐을 싸야 했다. 무엇을 가져갈까? 무엇을 남겨둘까? 정부는 하나씩 물건을 집어들었다. 옷, 이불, 그릇, 사진.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였다. 사진첩을 펼쳤다. 남편과의 결혼사진,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사진들. 정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다. 행복했던 시절, 힘들었지만 함께였던 시절. 눈물이 흘렀다. 정부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흐르는 대로 두었다. 짐을 다 싸는데 이틀이 걸렸다.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힘들었다. 매 순간이 작별이었다. 이 집과의, 이 삶과의 작별이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다. 텅 빈 거실, 텅 빈 부엌. 정분의 흔적은 이제 짐 속에만 남아 있었다. 도윤이 차를 가지고 왔다.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짐을 다 실고 정부는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다. 작은 단층집,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대문. 하지만 정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었다. 이제 떠나야 했다. 정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차에 올랐다. 출발할까요? 그래.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저 앞만 봤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낯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그날 정분의 일상은 완전히 균열됐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짐을 내리는 동안 미경은 연신 웃으며 말을 걸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방도 넓고 햇볕도 잘 들어요. 정분에게 배정된 방은 아파트 안쪽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창은 있었지만 바로 옆 건물과 마주하고 있어 햇빛은 제대로 들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다. 여기 집 놓으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다. 미경이 나가고 정부는 혼자 남았다. 짐을 풀기 시작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이불을 정리하고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새 옷장, 새 침대, 새 벽지. 정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곳은 정분의 집이 아니었다. 그저 머무르는 곳일 뿐이었다. 첫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미경이 준비한 음식이었다. 파스타와 샐러드. 정분에게는 낯선 음식이었다. 정분은 포크를 들어 조심스럽게 먹었다. 맛은 괜찮았다. 하지만 입맛에 맞지는 않았다. 어머니, 입에 맞으세요? 응, 맛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감사해야 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이었으니까. 도윤은 열심히 먹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부는 조금 안심했다. 아들은 잘 먹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식사 후 도윤은 서재로 들어갔다.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미경은 설거지를 했다. 정부는 도와주려 했지만 미경은 괜찮다며 정분을 거실로 안내했다. 어머니, 텔레비전 보세요. 편하게 쉬세요. 정부는 소파에 앉았다. 리모컨을 들었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다. 버튼이 너무 많았다. 정부는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텔레비전은 켜지지 않았다. 결국 포기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첫 주는 평화로웠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아침마다 정부는 일찍 일어나 밥을 했다. 미경이 말렸지만 정부는 손이 근질거렸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 도윤은 좋아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정부는 힘을 얻었다. 아들이 좋아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부는 더 열심히 요리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든 끼니를 정분이 준비했다. 미경은 처음엔 고맙다고 했지만 점점 말이 없어졌다. 어느 날 저녁 정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도윤과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분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여보, 어머니가 매일 요리하시는 거 좀 그래요. 왜? 어머니가 좋아서 하시는 건데. 근데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 주방인데 제가 요리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알았어. 내가 말씀드릴게. 정분의 손이 멈췄다. 그릇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가슴이 답답했다. 정부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폐를 끼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한숨이 나왔다. 다음 날부터 정부는 부엌 출입을 줄였다. 아침만 간단히 준비하고 나머지는 미경에게 맡겼다. 미경은 고맙다고 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정부는 알 수 없었다. 정부는 점점 방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할 일이 없었다. 텔레비전을 보려 해도 거실에는 늘 누군가 있었다. 눈치가 보였다. 점심시간이면 정부는 방에서 간단히 먹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잔. 그것으로 끼니를 때웠다. 배는 고팠지만 부엌에 가는 것이 불편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미경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부는 그렇게 느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가장 어색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다. 도윤은 핸드폰을 보고 미경은 식사 준비로 바빴고 정부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다. 가끔 도윤이 물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좋아. 거짓말이었다. 불편했다. 많이 불편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더 불편해질 것 같았다. 정부는 참았다. 꾹꾹 눌러 참았다. 한 달이 지났다. 정부는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지려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엘리베이터 소리, 복도의 발걸음 소리, 이웃의 생활 소음. 정분의 작은 집은 조용했었다. 이곳은 달랐다. 늘 소음이 있었다. 어느 날 정부는 밖에 나갔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정부는 숨을 쉬었다. 공기가 달랐다. 시원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정부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여기서 나는 무엇인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미경이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정분이 어디 갔다 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것이 조금 슬펐다. 하지만 동시에 편하기도 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밤 정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 천장에는 균열이 없었다. 깨끗했다. 새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집 천장이 그리웠다. 균열이 있던 그 천장이, 익숙했던 그 천장이. 핸드폰을 켰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정분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정부는 그들에게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당분간 쉰다고만 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깊이 묻지 않았다. 그것이 다행이었다. 2달째가 되자 정부는 더 이상 부엌에 가지 않았다. 아침도 미경이 준비했다. 정부는 식탁에 나가 조용히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하루의 대부분을 방에서 보냈다. 창밖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그냥 누워 있었다. 도윤은 바빴다. 일이 많다고 했다. 정부는 아들의 얼굴을 하루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다. 아침엔 이미 나가고 저녁엔 늦게 들어왔다. 주말에도 일을 했다. 정부는 아들이 걱정됐지만 말하지 않았다. 바쁜 것이 좋은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어느 주말 도윤의 친구들이 집에 왔다. 정부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즐거운 소리였다. 정부는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 자신은 그 안에 없었다. 배제된 느낌이었다. 정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밤이 되어 친구들이 돌아갔다. 정부는 방에서 나왔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다. 정부는 정리를 시작했다. 컵을 모으고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닦았다. 미경이 나와서 말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그래도 괜찮다니까. 정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다.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들어갔다. 정부는 혼자 정리를 마쳤다. 깨끗해진 거실을 보며 정부는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청소, 정리, 그것뿐이었다. 그날 밤 정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슬퍼서, 외로워서, 답답해서, 아마 그 모든 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함께 사는 시간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정부는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동시에 혼자였다. 그 모순이 정분을 괴롭혔다. 하지만 정부는 참았다. 참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아침 식탁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도윤은 신문을 보거나 핸드폰을 확인했고 미경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다.
정부는 밥을 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삼키고 또 삼켰다. 누군가 말을 걸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잘 다녀올게요. 도윤과 미경이 현관문을 나섰다. 정부는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울렸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왔다. 텅 빈 아파트에 정분만 남았다.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고 식탁을 정리하고 부엌을 쓸었다. 그것으로 오전이 끝났다. 정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다. 등장인물들이 웃고 울었다. 정부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화면만 바라봤다. 소리가 있어서 좋았다. 적어도 혼자가 아닌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정부는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많았다. 모두 미경이 준비한 것들이었다. 정부는 밥을 퍼고 반찬을 조금 덜어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목이 메었다. 물을 마시며 억지로 삼켰다. 오후에는 방에서 라디오를 들었다. 음악이 흘렀다. 옛날 노래들이었다. 정부는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 작게, 아주 작게. 누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은 조금 덜 외로웠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시계를 봤다. 6시. 도윤과 미경이 곧 돌아올 시간이었다. 정부는 방을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왜 갈아입는지는 스스로도 몰랐다. 그저 습관이었다. 누군가를 맞이하기 전에 단정해야 한다는. 7시가 되어 현관문이 열렸다. 미경이 먼저 들어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응, 힘들었지? 괜찮아요. 저녁 준비할게요. 미경은 부엌으로 향했다. 정부는 도와주려 했지만 미경은 괜찮다고 했다. 정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할 일이 없었다. 도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8시가 되어서야 도윤이 들어왔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응, 아직. 피곤하시면 먼저 주무세요. 저녁은 제가 먹을게요. 아니야, 같이 먹자. 식탁에 앉았다. 세 사람. 하지만 대화는 없었다. 수저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정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다. 오늘 뭐 했냐고, 힘든 일은 없었냐고, 날씨가 좋았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문이 막혔다. 정부는 그저 밥만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일어났다. 서재로 들어갔다. 미경도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정부만 식탁에 남았다. 혼자. 정부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고요를 깼다. 정부는 그 소리에 집중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설거지를 마치고 정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시장 단골 손님이었다. 사장님, 요즘 안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정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괜찮다고?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다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정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답장하지 않기로 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다. 아침, 점심, 저녁. 혼자, 함께지만 혼자. 정부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도윤과 미경도 정분에게 말을 많이 걸지 않았다. 모두 조심스러웠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었다. 어느 날 정부는 외출하기로 했다. 집에만 있을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옷을 입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미경이 물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산책 좀 하려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부는 밖으로 나왔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다. 아파트 단지를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오갔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목적이 있어 보였다. 정부는 목적 없이 걸었다. 그저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옛날을 떠올렸다. 도윤이 어렸을 때, 함께 공원에 가던 때, 그때는 행복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지금은 정부는 행복한가? 답을 알 수 없었다.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아파트로 들어서며 정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부는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지쳐 보였다. 많이 지쳐 보였다. 집에 들어서니 조용했다.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안도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했다. 최소한 눈치 볼 필요는 없었으니까.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깨끗한 천장, 균열 없는 천장. 하지만 정분의 마음에는 균열이 가득했다. 저녁 식탁에 다시 세 사람이 모였다. 오늘도 대화는 없었다. 정부는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도윤아, 일은 잘 되고 있니? 도윤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금방 정리될 거예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금방 끝날까? 집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다. 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흩어졌다. 도윤은 서재로, 미경은 안방으로, 정부는 자기 방으로. 같은 집에 살지만 모두 따로였다. 정부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정부는 귀 기울여 들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분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밤이 깊었다. 정부는 잠들 준비를 했다. 이를 닫고 세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다. 물 내리는 소리,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고요. 정부는 눈을 감았다. 억지로라도 자려고 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답은 없었다. 정부는 베개를 끌어안았다. 그렇게 밤을 견뎠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 거리는 멀어졌다.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았다. 정부는 서서히 깨달았다. 이곳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갈 곳도 없었다. 정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듯이.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정분의 귀에 도윤과 미경의 대화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좁은 아파트에서는 숨길 수 없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어머니 일이요. 이렇게 계속 같이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분의 손이 멈췄다. 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도 불편해하시는 게 보여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얼굴에 다 나와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조금 답답해요. 침묵이 흘렀다. 정부는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따로 지내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집은 지금 담보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월세 작은 곳 하나 알아봐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생활비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그게 서로에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정부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물을 잠그고 앞치마를 벗었다. 거실로 나가야 할지, 방으로 들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정부는 복도에 서서 말했다. 내가 들었다. 도윤과 미경이 돌아봤다. 얼굴이 굳었다. 특히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괜찮아. 미경이 말이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거짓말이었다. 정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부는 알았다. 여기 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나가는 게 맞아. 나도 이게 불편했어. 눈치 보이고 할 일도 없고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구나. 도윤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계속 함께 계세요. 아니다. 결정했어. 나갈게. 정부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정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은 길었다. 정부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돌아갈 집은 없었다. 담보로 잡혀 있었다. 시장 가게도 정리한 지 오래였다. 정분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부는 결심했다. 작은 월세방을 구하자. 혼자 살 수 있는 곳.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자. 시장에 돌아가자. 그것이 정분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아침에 도윤에게 말했다. 월세 알아봐다오. 나 나갈게. 어머니. 됐어. 결정했으니까.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칠 뒤 도윤은 월세방 정보를 가져왔다. 작은 원룸이었다. 오래된 건물, 좁은 방. 하지만 정분에게는 충분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다. 여기 괜찮으세요? 응, 좋아. 생활비는 제가 매달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일할 거야. 어머니. 내가 할 수 있어. 걱정 마. 계약을 마치고 이사할 날을 정했다. 일주일 뒤였다. 그 일주일은 어색했다. 도윤과 미경은 정분에게 더 잘해주려 애썼다. 하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미안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하는 날 도윤이 짐을 날랐다. 많지 않았다. 옷가방 2개, 이불 한 채, 그리고 몇 개의 박스. 정분의 삶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다. 도윤은 짐을 옮기며 말이 없었다. 미경도 함께 왔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새 방은 좁았다.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됐다. 창은 작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좋았다. 이곳은 자신의 공간이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알았어.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뵐게요. 바쁘면 안 와도 돼. 괜찮아. 도윤과 미경이 떠나고 정부는 혼자 남았다. 짐을 풀기 시작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이불을 폈다.
부엌에 그릇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었다. 짐을 다 풀고 나서 정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좁았다. 낡았다. 하지만 이곳은 정분의 것이었다. 정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신선한 바람이었다. 정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다. 첫날 밤 정부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침대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딱딱한 바닥이 오히려 익숙했다. 정부는 천장을 바라봤다. 이 천장에도 균열이 있었다. 작은 균열이었다. 정부는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집에 온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이었다. 새벽 4시.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정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시장으로 가야 했다. 다시 시작해야 했다. 시장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분주했고 여전히 시끄러웠다. 정부는 예전 가게 앞에 섰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다. 정부는 그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다. 지나간 일이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정부는 일자리를 알아봤다. 반찬 가게, 식당, 마트, 어디든 괜찮았다. 일을 해야 했다. 먹고 살아야 했다. 몇 군데를 돌아본 끝에 작은 식당에서 자리를 얻었다. 주방 보조였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분에게는 충분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올게요. 그럼 내일 아침 6시까지 오세요. 알겠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정분도 흘러가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계속 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부는 슈퍼에 들렀다. 라면 몇 개, 계란 한 판, 김치 한 통을 샀다. 간단하게 먹을 것들이었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였다. 계란도 하나 넣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정부는 그것을 보며 앉아 있었다. 한참을 라면을 먹었다. 맛있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맛을 느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아파트에서 먹던 밥보다 나았다. 적어도 눈치 볼 필요는 없었다. 정부는 국물까지 다 마셨다. 그릇을 씻고 부엌을 정리했다. 밤이 되었다. 정부는 이불을 펴고 누웠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 좋았다. 정부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6시까지 식당에 가야 했다. 정부는 알람을 맞췄다. 그리고 잠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꿈을 꿨다. 옛날 집 꿈이었다. 남편이 있었고 어린 도윤이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정분도 웃고 있었다. 그 꿈속에서 정부는 행복했다. 알람이 울렸다. 정부는 눈을 떴다. 꿈은 사라졌다. 현실이 돌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괜찮았다. 일어나 옷을 입고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여전히 늙어 보였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다. 정부는 거울 속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집을 나서며 정부는 문을 확인했다. 잠겼다. 골목을 걸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정부는 옷깃을 여몄다. 그리고 걸었다. 시장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혼자였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걷는 길이었다. 그것이 정분을 강하게 만들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식당 일은 힘들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부는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설거지, 재료 손질, 청소, 주방 보조의 일은 끝이 없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저렸다. 하지만 정부는 참았다.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사장은 까다로웠다. 60대 여자였는데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했다. 정분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했다. 서사모님, 설거지 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수도세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꾹꾹 눌러 참았다. 사장의 잔소리를 들으며 일했다.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했고 재료를 잘못 손질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사장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한 달이 지났다. 정부는 조금씩 일에 익숙해졌다. 동작이 빨라졌고 실수도 줄었다. 사장도 예전보다는 덜 잔소리했다. 월급날 정부는 봉투를 받았다.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다. 많지 않았지만 정분에게는 소중했다. 스스로 번 돈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정부는 슈퍼에서 고기를 샀다. 작은 팩이었지만 오랜만에 사는 고기였다. 집에 돌아와 구워 먹었다. 혼자 먹는 고기였지만 맛있었다. 정부는 한 점 한 점 천천히 씹으며 먹었다. 이것이 행복이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성당 앞을 지나게 됐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무료급식 봉사자 모집. 정부는 그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봉사.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다.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했다. 정부는 안내데스크로 갔다. 젊은 수녀가 앉아 있었다. 무료급식 봉사하고 싶은데요. 아, 네. 시간 되세요? 주말이면 가능해요. 그럼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오세요. 식사 준비 도와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일요일이 되었다. 정부는 성당으로 갔다. 봉사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정부는 그들과 인사하고 앞치마를 둘렀다. 익숙한 느낌이었다. 부엌, 음식, 앞치마. 정분이 가장 편안한 곳이었다. 오늘은 된장찌개 끓일 거예요. 재료 손질 도와주세요. 정부는 물을 썰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능숙했다. 옆에서 다른 봉사자가 감탄했다. 와, 칼질 정말 잘하시네요. 오래 했어요. 식당 일하세요? 네, 주방 보조요. 그럼 요리도 잘하시겠어요. 정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먹을 만큼은 해요. 음식 준비를 마치고 배식이 시작됐다. 노인들이 줄을 섰다. 정부는 국을 퍼주며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쳤다. 맛있게 드세요. 작은 인사였지만 진심이었다. 배식이 끝날 무렵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다.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다. 정분도 달려갔다. 노인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119 부르세요. 네. 정부는 노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차가웠다. 정부는 자신의 손으로 노인의 손을 감쌌다. 체온을 나눠주려 했다. 잠시 후 노인이 눈을 떴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정분을 바라봤다. 초점 없는 눈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성당이에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집에 가야 하는데.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었다. 정부는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구급차에까지 따라갔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봉사자인데. 혹시 보호자 오실 때까지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정부는 구급차에 탔다. 병원까지 함께 갔다. 응급실에서 노인을 인계하고 정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안내했다. 정부는 그 남자를 따라갔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의식은 돌아온 것 같았다. 아버지, 선우야. 남자는 아버지 곁에 앉았다. 정부는 조용히 물러서려 했다. 그때 노인이 정분을 봤다. 저분이 도와주셨어. 남자가 정분을 돌아봤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닙니다. 성당에서 봉사하다가 우연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한선우입니다. 이분 아들이고요. 서정분입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셔서 집을 나가시면 길을 잘 못 찾으세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치매. 정분도 알고 있었다. 시장에서 치매 걸린 노인들을 여러 봤었다. 아버지 곁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셨으면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의사가 와서 설명했다. 저혈당이었다고, 밥을 제때 못 드신 것 같다고, 큰 문제는 없으니 하루 입원하고 가면 된다고. 선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서사모님 연락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나중에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번호를 적어주었다.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병원을 나왔다.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부는 오늘 일을 떠올렸다. 낯선 노인을 도왔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었다. 정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일주일 후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사모님, 저 한선우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짧게라도 뵙고 싶습니다. 정부는 결국 수락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이었다. 선우는 정분을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어르신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선우는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다. 친환경 식재료 유통회사였다. 아버지는 혼자 사신다고 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선우가 챙기고 있지만 일이 바빠 자주 못 뵙는다고 했다. 요즘 협동조합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거요.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귀를 기울였다. 반찬. 익숙한 단어였다. 근데 아직 참여하실 분들을 찾고 있어요. 요리 실력이 있고 성실하신 분들이요. 선우는 정분을 바라봤다. 혹시 사모님 관심 있으세요? 정부는 잠시 생각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시작.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칼질 보니까 전문가시던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신 게 보였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고 싶습니다. 선우는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설명회 있으니까 꼭 오세요. 그날 밤 정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분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회가 열리는 날 정부는 일찍 도착했다. 작은 커뮤니티 센터였다. 이미 몇 사람이 와 있었다. 대부분 정분 또래의 여성들이었다.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선우가 앞에 섰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선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 중인 함께 반찬 협동조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젝터에 자료가 띄워졌다. 선우는 또박또박 설명했다.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시스템이었다. 각자 집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 주방에서 함께 작업한다고 했다. 품질 관리도 하고 위생도 철저히 한다고 했다. 수익은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일한 만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의미 있게. 정부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외롭지 않게.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요리를 잘 못해도 돼요? 기본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하는 거니까요. 정분도 손을 들었다.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 3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유동적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정부는 계산해 봤다. 지금 식당 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다. 함께 반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시간이 더 짧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참가 신청서를 받았다. 정부는 망설임 없이 작성했다. 이름, 연락처, 요리 경력. 정부는 30년 이상이라고 적었다. 그것이 정분의 전부였다. 선우가 다가왔다. 서사모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공동주방은 시장 근처에 있어요. 찾아오시기 편하실 거예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식당 사장에게 전화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번 달 말로 그만두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사장은 아쉬워했지만 막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전화를 끊고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월요일이 되었다. 정부는 공동 주방으로 향했다. 생각보다 큰 공간이었다. 깨끗한 주방, 넓은 작업대, 그리고 최신 조리 기구들. 정부는 감탄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니. 5명의 여성이 모였다. 정분을 포함해서 모두 나이 든 여성들이었다. 선우가 한 명씩 소개했다. 이분은 김영숙님, 이분은 박순희님, 이분은 최명자님, 그리고 서정분님은 이미 아시죠? 서로 인사를 나눴다. 어색했지만 친절했다. 모두 조심스럽게 웃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김치찌개 만들어 볼까요? 서로 호흡 맞춰보는 거예요. 재료가 준비되어 있었다. 정부는 자연스럽게 칼을 집어들었다. 돼지고기를 썰기 시작했다. 옆에서 영숙이 감탄했다. 와, 칼질 정말 빠르시네요. 오래 했어요. 저는 느려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정부는 영숙에게 칼 잡는 법을 알려줬다. 이렇게 잡으시고 힘은 빼세요. 칼이 알아서 움직여요.
영숙은 따라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정부는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다. 가르치는 것이 좋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다. 김치찌개가 완성됐다. 5명이 함께 둘러앉아 먹었다. 맛있었다. 정분이 간을 맞췄는데 모두 맛있다고 했다. 정부는 얼굴이 붉어졌다. 칭찬받는 것이 부끄러웠다. 정부님,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진짜예요. 이 정도면 우리 대표 메뉴로 해도 되겠어요. 함께 웃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다. 정분의 웃음소리도 그 안에 섞여 있었다. 첫 주가 지나갔다. 정부는 매일 주방에 나갔다. 일은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늘 누군가 있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었다. 정부는 이 시간이 좋았다. 2번째 주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온라인 주문이 들어왔다. 김치찌개 1팩, 멸치볶음 2팩, 시금치나물 1팩. 작은 주문이었지만 정부는 정성껏 만들었다. 포장도 예쁘게 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손편지도 넣었다. 선우의 아이디어였다. 손편지가 있으면 더 따뜻하다고 했다. 정분도 동의했다. 주문이 점점 늘었다. 입소문이 났다. 맛있다고, 정성스럽다고, 할머니들의 손맛이 느껴진다고. 리뷰가 올라왔다. 정부는 그것을 보며 뿌듯해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 그것이 정분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한 달이 지났다. 첫 수익 정산이 나왔다. 정분의 몫은 150만 원이었다. 식당에서 받던 것보다 많았다. 정부는 믿기지 않았다. 이게 맞나요? 맞아요. 사모님이 제일 많이 일하셨어요. 정부는 돈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의미의 무게였다. 이 돈은 정분이 스스로 일해서 번 돈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정부는 가슴이 벅찼다. 그날 저녁 정부는 고기를 샀다. 큰 팩으로 샀다. 그리고 과일도 샀다. 포도와 사과. 오랜만에 사는 과일이었다. 집에 돌아와 고기를 구워 먹고 과일을 먹었다. 달았다. 정말 달았다.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요즘 일 시작했다. 잘 되고 있어. 걱정 마. 짧은 문자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윤에게서 답장이 왔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정부는 미소 지었다. 아들은 여전히 바빴다. 전화는 자주 못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정분도 이제 바빴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밤, 정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균열이 여전히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무섭지 않았다. 균열은 그저 균열일 뿐이었다. 삶의 일부였다. 정분도 균열을 가지고 있었다. 마음의 균열. 하지만 그 균열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석 달이 흘렀다. 함께 반찬은 안정 궤도에 올랐다. 주문은 꾸준히 들어왔고 단골 손님도 생겼다. 정부는 이제 이곳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요리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분의 성실함과 따뜻함이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정부님, 내일 큰 주문 들어왔어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부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이가 많아도 혼자여도 정부는 해낼 수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정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요즘 통화가 뜸했는데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왜? 무슨 일이니? 어머니 댁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분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 느낌, 전에도 느꼈던 이 느낌.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았다. 그래, 와라. 1시간 뒤 도윤이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모습에 정부는 놀랐다. 수척했다. 많이 수척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앉아라. 도윤은 소파에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무슨 일인데? 회사가 결국 안 됐어요. 투자도 다 날리고 빚만 남았어요. 정분의 손이 떨렸다. 알고 있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다. 그래서 집을 넘어갈 것 같아요. 어머니 집. 정부는 눈을 감았다. 집. 30년 넘게 살았던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집. 도윤을 키웠던 집. 그 집이 사라진다. 알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 말 하지 마. 정부는 도윤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부는 그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제 도윤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실패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도윤아, 내 어머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나는 이미 받아들였어. 어머니, 그리고 나는 괜찮아. 보다시피 잘 살고 있잖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정분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다. 예전에 그 불안하고 의존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단단해 보였다.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변했지. 변할 수밖에 없었어. 정부는 차를 끓였다. 2잔을 들고 와서 하나를 도윤에게 건넸다. 도윤은 받아들었다. 도윤아,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면 돼. 어머니는 더 이상 내 뒤에서 받쳐줄 수 없어. 아니, 받쳐주지 않을 거야. 어머니,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내가 서야 해. 스스로. 도윤은 차를 마셨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정분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아팠지만 맞는 말이었다. 미경이는? 괜찮아요. 함께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게 맞지. 둘이 함께 헤쳐나가야지. 2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다.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이래. 협동조합에서 반찬 만들어. 힘드시지 않아요? 힘들지. 근데 좋아. 혼자가 아니거든.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어머니, 이따금 찾아뵈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 와. 근데 밥은 기대하지 마. 나도 바빠. 둘은 웃었다.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도윤은 일어섰다. 그럼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어머니 사랑해요. 정부는 잠시 멈칫했다. 도윤이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랑한다. 도윤이 나가고 정부는 혼자 남았다.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정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집은 잃었다. 하지만 정부는 무언가 더 큰 것을 얻었다.
자유, 독립, 그리고 자신감. 그날 밤 정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을 꾸지 않았다. 그저 깊은 잠이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정부는 상쾌했다. 새로운 하루였다. 정분의 하루였다. 1년이 흘렀다. 함께 반찬은 이제 지역에서 유명해졌다. 매출도 늘었고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늘었다. 정부는 이제 팀장이 되어 있었다.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교육하고 품질을 관리했다. 책임감 있는 일이었다. 정부님, 오늘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 왔어요. 선우가 기쁜 얼굴로 말했다. 지역 신문에서 함께 반찬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다. 정부는 당황했다. 제가요? 왜요? 사모님이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잖아요. 당연하죠.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겸손하지 마세요. 사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인터뷰 날 정부는 긴장했다. 기자가 왔다. 젊은 여자 기자였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정부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1년 정도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정부는 잠시 생각했다. 힘들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다. 힘들죠. 근데 좋아요. 여기 오면 외롭지 않거든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함께 있다는 거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게 좋아요. 기자는 메모했다. 사진도 찍었다. 정분이 요리하는 모습,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웃는 모습. 정부는 카메라가 어색했지만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다. 마지막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정부는 잠시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깊이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해보세요. 저도 했으니까요. 기사가 나갔다. 제목은 늦게 피는 꽃, 이른의 새 출발이었다. 정분의 사진과 함께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 정부는 신문을 보며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반응이 뜨거웠다. 주문이 폭주했다. 격려 메시지도 많이 왔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시작해보고 싶어요. 존경합니다. 정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기쁜 눈물이었다. 도윤도 연락했다. 어머니, 기사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 고맙다. 저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작게요. 이번엔 욕심 안 부리고. 그래, 그게 맞지. 천천히 해. 미경이도 일 시작했어요. 둘이서 함께 벌어서 빚 갚으려고요. 잘했다. 그렇게 해. 전화를 끊고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었다. 나뭇잎이 물들고 있었다. 빨강, 노랑, 주황. 아름다웠다. 정부는 슈퍼에 가서 국화를 샀다. 작은 화분이었다. 보라색 국화였다. 집에 돌아와 창가에 두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다. 정부는 국화에 물을 주며 생각했다. 국화는 가을에 핀다. 다른 꽃들이 다 지고 나서 늦게 핀다. 하지만 그래도 아름답다. 정분도 그랬다. 늦게 피었다. 하지만 지금 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부는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렀다. 클래식이었다. 정부는 그것을 들으며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저녁이었다. 밥, 된장찌개, 김치. 하지만 정성껏 만들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정부는 소파에 앉았다. 라디오에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꽃은 제철에 피지 않아도 결국 자기 빛으로 피어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맞는 말이었다. 지금이 정분의 시간이었다. 늦었지만 피고 있었다. 정분의 꽃이 밤이 깊었다. 정부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의 균열을 바라봤다.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균열은 그저 균열일 뿐이었다. 삶의 흔적이었다. 정분도 균열을 가지고 있었다.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빛이 들어왔다. 정부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일해야 했다. 새벽 7시에 일어나야 했다. 8시까지 주방에 가야 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기다려지는 하루였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는 하루였다. 정분의 꿈속에서 꽃이 피었다. 국화였다. 보라색 국화가 만개했다. 정부는 그 꽃밭에 서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함께 반찬 식구들이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정분도 웃고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알람이 울렸다. 정부는 눈을 떴다. 창가에 국화가 보였다. 어제보다 꽃이 더 핀 것 같았다. 정부는 일어나 국화에 다가갔다. 손으로 살짝 만졌다. 부드러웠다. 나처럼. 정부는 중얼거렸다. 국화처럼 늦게 피었지만 아름답게. 정부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골목을 걸으며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주방에 도착했다. 식구들이 이미 와 있었다. 정부님 왔어요? 모두 반갑게 인사했다. 정분도 웃으며 인사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을 시작했다. 칼을 들고 재료를 썰고 음식을 만들었다. 일하는 동안 정부는 행복했다. 진짜 행복이었다. 누군가의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점심시간 5명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오늘 만든 반찬을 나눠 먹었다. 맛있었다. 영숙이 말했다. 정부님, 오늘 간이 딱 맞네요. 그래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정부는 웃었다. 칭찬받는 것이 여전히 부끄러웠지만 기뻤다. 이 순간이 좋았다.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오후 2시 일을 마치고 정부는 집으로 향했다. 걸으며 생각했다. 지난 1년을 잃은 것도 많았다. 집, 안정, 익숙함. 하지만 얻은 것은 더 많았다. 자유, 독립,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좁은 방이었다. 낡은 방이었다. 하지만 정분의 방이었다. 정부는 창가로 가서 국화를 바라봤다. 더 활짝 피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정부는 국화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참 닮았지? 늦게 피었지만 그래도 피었어. 국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에 살랑 흔들렸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정부는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렀다. 정분이 좋아하는 노래였다. 정부는 따라 불렀다. 크게, 떳떳하게. 누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불렀다. 노래를 부르며 정부는 깨달았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해가 기울었다. 석양이 방 안을 물들였다. 주황빛이었다.
따뜻한 빛이었다. 정부는 그 빛 속에 앉아 있었다. 평화로웠다. 진짜 평화였다. 문득 정부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늙은 여자가 있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다. 빛나고 있었다. 정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거울 속 자신도 웃었다. 잘하고 있어. 정부는 자신에게 말했다. 처음으로 자신을 칭찬했다. 잘하고 있다고. 충분하다고. 가치 있다고. 밤이 되었다. 정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부는 그 별들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옛날처럼, 어렸을 적처럼. 그렇게 정부의 하루가 끝났다. 그리고 내일이 시작될 것이었다. 새로운 하루가, 정부의 하루가 늦게 피었지만 여전히 피어나고 있는 정부의 삶이 창가의 국화는 밤새 피어날 것이었다. 보라색 꽃잎을 더 활짝 펼치며 정분처럼 늦었지만 아름답게 자신만의 빛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